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홈쇼핑이라든가 또는 일간신문, 광고 전단지를 통해서 분양회사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를 분양하는 그런 홍보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홍보할 때 그런 분양회사들이 높은 수익이 생긴다, 또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 이렇게 달콤한 유혹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퇴직금을 몰빵해서 전액을 투자하시는 고객도 있고요, 또는 일부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이런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 부담이 좀 늘어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매월 임대 수익이 들어온다면 이런 임대 수익에서 그런 이자 비용도 공제하고 또 기타 비용을 공제해서 투자 수익률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특히 그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점포 소유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공실이 된다면 집세는 들어오지 않으면서 1년에 한 번씩 그 7월 달에는 건물분 재산세, 9월 달에는 토지분 재산세를 내야 되고요. 또 매월 공실이라 하더라도 관리비 이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실인 상태에서도 매월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남이라든가 또는 홍대 입구, 신촌 또는 일부 명동 이런 중심 상업지역인 핵심 상권에도 빈 점포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 참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그런 투자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년 2분기 기준입니다. 2분기니까 6월 30일 기준이 되겠죠.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을 조사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피스텔과 중대형 그리고 집합상가 임대료는 소폭 하락했고요, 소규모 상가는 소폭 임대료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업 경기 및 소비 심리가 이축으로 오피스텔 및 상가의 공실률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한국감정원이 지난 7월 26일이죠. 전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2018년 2분기, 즉 6월 30일 기준에 투자 수익률과 그리고 전국의 상가 오피스텔 공실률과 그리고 임대료 등 임대시장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피스텔은요 일반적으로 6층 이상인 오피스텔, 그리고 중대형 상가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중대형 상가가 되겠고요, 소규모 상가는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상가, 그리고 집합상가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합상가는 소유자가 수백 명 이렇게 되는 그런 상가들이 되겠죠. 4개 건물 유형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2018년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오피스 동향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원래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해서 준주택에 들어가지요. 원래 사무실도 쓸 수도 있고 또 주거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최근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 등으로 기업 경기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오피스텔 공급도 증가하면서 임대료는 0.16%가 하락하였고 공실률도 0.5%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상가 동향이 되겠습니다. 소매 판매 등이 감소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등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지역의 주력 산업 침체 등으로 인하여 모든 상가 유형에서 공실률이 상승하였으며 중대형 상가를 중심으로 임대료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실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 공급 증가와 기업 경기 및 소비 심리의 위축 영향으로 오피스텔과 상가 모두 전분기 대비 공실률이 상승하였으며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텔이 13.2%가 되겠고요. 중대형 상가는 10.7%, 소규모 상가는 5.2%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구분란에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로 나와 있는데요. 집합상가는 빠졌습니다. 집합상가는 지금 공실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뺐고요. 2017년 2분기, 3분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4분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2018년 1사분기와 2사분기가 나왔는데 2018년 1사분기의 공실률이 12.7%였습니다. 근데 2분기는 13.2%. 어떻습니까? 지금 2017년으로 비교한다면 오피스텔도 공실률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대형 상가를 보시죠. 중대형 상가도 2018년 1사분기에는 10.4%에서 2사분기에는 10.7%로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대형 상가 2017년 2분기에 9.6%였잖아요. 공실률이. 그런데 역시 공실률이 중대형 상가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상가 보실까요? 2017년 2사분기에 4.1%에서 2018년 1사분기는 4.7%, 2018년 2사분기는 5.2%로 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피스텔과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죠. 임대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 가격 지수는 전분기 대비 오피스는 0.16 하락하였고요. 상가의 경우는 소규모는 0.02% 상승, 중대형 및 집합은 0.02%, 0.05%가 하락했으며 전국 평균 임대료는 오피스가 3층 이상입니다. 오피스는 1제곱미터당 임대료가 17만 2천 원, 상가 1층 기준이죠. 중대형은 29만 1천 원, 집합상가는 28만 6천 원, 소규모 상가는 1제곱미터당 20만 9천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 및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보합 수준으로 각각 1.84%, 그리고 1.72%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는 투자 수익률이 1.84%, 중대형은 1.72%, 소규모 상가는 0.03포인트가 상승한 1.62%, 그리고 집합상가는 0.12포인트가 상승한 1.84%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오피스텔과 이런 상가 투자 수익률이 연수익률이 2%가 안 된다는 내용이죠. 외형적으로 보면은 투자 수익률이 좀 많은 것 같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산가치 변동이죠. 오피스는 0.70%, 중대형 상가는 0.61%, 소규모 상가는 0.64%, 집합상가는 0.61%를 기록하는 등 자산가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본 수익률은요, 여러분들이 취득한 그런 오피스나 상가의 자산가치가 상승해야만이 자본 수익률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역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가 활성화로 서울, 서울대 입구역, 왕십리, 상권 등의 임대료가 상승하였으며, 경남 지역은 조선업 등 지역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경남, 거제, 창원역 상권 등은 임대료가 하락을 했습니다. 공실률을 유형별 지역별로 살펴보니까요, 오피스텔은 인천과 경남 등의 공실률은 상당히 상승했고요, 경기와 전북은 공실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인천은 주안 상권에서 전반적인 상권 침체 속에 일부 오피스 임대차 만료로 공실이 증가하여 공실률이 전기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인천은 공실률이 16.6%입니다. 3.3%가 증가했고요. 주안도 공실률이 많습니다. 22.1%, 8.8%의 공실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는 인계동, 일산 동구 상권에서 신규 입점이 증가하면서 공실이 감소하여 공실률이 전기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공실률은 경기는 5.0%, 인계동은 2.3%, 일산 동구는 5.7%의 공실률을 보였습니다. 중대형 상가입니다. 광주와 전북의 공실률이 상승했으며 부산과 대전은 하락을 했습니다. 광주 첨단 일지구입니다. 상권 등에서 경기 침체 및 상권 영향력 축소 등으로 공실률이 전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광주는요, 공실률이 12.7%, 오히려 2.1%가 증가됐습니다. 첨단 일지구도 공실률이 14.6%, 7.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부산은 강완리 상권 등에서 카페, 음식점 등의 신규 입점,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로 공실률이 전기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부산 공실률은 9.2%, 광안리는 8.0%가 공실률을 보였습니다. 소규모 상가입니다. 광주와 세종의 공실률이 상승했으며 인천, 대구는 공실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광주는 전남대 상권 등에서 상권이 침체, 신규 창업 감소 등으로 공실률은 전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광주는 공실률이 5.8%, 전남대는 공실률이 26.2%, 공실률이 상당히 많네요. 대구는 동대구, 동성로, 상권 등에서 유동인구 증가, 신규 임대차 발생 등으로 공실률이 전기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대구는 공실률이 4.0%, 대구 동성로는 2.1%, 동대구역은 공실률이 12.5%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공실률을 전국적으로 한번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오피스텔은요, 전국적으로 공실률이 13.2%, 서울은 12.1%입니다. 부산은 16%, 대구는 11.5%, 인천 16.6%, 광주 16.6%, 대전에는 20.9%, 울산 19.7%, 경기도가 오피스텔이 5.0%, 강원도 15.7%, 충북 19.2%, 충남 15.9%, 전북 21.4%, 전남 22.1%, 경북 18.1%, 경남 16.7%, 제주도도 오피스텔이 10%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상가 전국적으로는 10.7%,
소규모 상가는 전국적으로 5.2%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중대형 상가도요. 울산이 제일로 높죠. 13.1%. 세종은 14%가 되겠습니다. 14%. 그리고 중대형 상가 역시 경북에도 18.4%가 되겠습니다. 18.4%. 그리고 전북은 16.2%로 조사가 됐고요. 소규모 상가 전국적으로 5.2%가 되겠는데요. 부산도 6%가 공실률이 되겠고요. 광주 5.8%. 그리고 충북에는 소규모 상가가 6.5%, 전북은 9.4%, 전남은 7.2%, 경북 5.5%, 경남도 7.2%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공실률이 지금 전국적으로 오피스가 13.2%인데요. 이거는 2018년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한다면 전국적으로 오피스텔과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더 증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유동인구가 줄면서 역시 이런 상가에서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서울의 핵심 중심 상가인 명동, 신촌, 홍 이런 지역에도 임대가 이런 일대, 이런 홍대 일대에도 빈 상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오피스텔과 그리고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증가해서 현재 평균 6군데 중에서 한 군데꼴로 상가가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상가가 공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자영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영업발 경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런 자영업자들의 내수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이렇게 내수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또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폐업한 이후에 이러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상업용 상가들의 빈 상가들이 지금 속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가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